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6월 1일 첫날입니다. 6월 달의 첫날. 네, 저희 찐슈왕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섭섭하지요? Hello everyone. 예,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5월 달 잘 어떻게 지내갔습니다. 5월 달도 아니나 예, 저희가 걱정했던 것과 똑같이 예, 시작은 5월 중순 이후 참 더티하게 흘러가면서 언제까지 이 고민해야 될까요? 외국 시장들 또 해외 시장들 보면서 아이고 부러워 했던 거 예, 그대로 또 똑같이 이어지면서 한국은 처지고 또 나머지 시장 보게 되면 지금이라도 짐 싸서 미국으로 갈까라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선택의 문제라긴 한다고 하더라도 예, 선택이 자꾸 푸시를 해요. 저희를 예, 끌고 가 빨리 미국 가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한국에서 제대로 못해서 피난 간 사람이 미국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네, 쫓겨서 이민 간 사람 예, 거기 가서도 정착하기에는 무지 고생하고 무지 힘듭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보니까 그냥 한국도 좀 하는데 미국도 같이 겸해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여기서 안 되니까 일로 가겠다. 이거 해답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척박한 땅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잔잔바리 뭐 치고 빠지고 뭐 어떻게 하든 간에도 살아남아야 미국에서도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쪽에서 뭐 변동성 가지고 한국도 이게 너무한다라고 하는데 미국도 실적 발표할 때 또 개별 기업의 악재 나왔을 때 뭐 그냥 후두르륵 빠지는 거 또 뭐 갑자기 팔았더니 그냥 후루룩 올라가는 거 똑같습니다. 어디를 가자 똑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심을 잡아야죠. 내가 이게 안 되니까 절로 간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왜 내가 안 되든지 또 좀 전공법으로 좀 딱딱딱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하는구나. 이거 기업 분석을 내가 못하고 있구나. 나 타이밍이 좀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좀 기술적 분석에서 좀 타이밍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하고 있는 나의 문제를 짚어보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한국 시장이라서가 아니라 한국 시장이라도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나의 굳건한 마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솔직히 이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과감하게 손절하고 예,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손절이 아니라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차라리 생겨났다. 공부해 보니까 이게 맞겠다. 또 공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또 전환 그리고 또 기회를 또 바꿔내는 이런 마인드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시 한번 6월 달도 5월 달 좀 부진하셨다. 또 아니면 5월 달 시장보다 선방했다. 예, 모든 분들 아니면 5월 달에 너무 괴로워서 이거 열기도 싫다. 이런 분들 모두 다 6월 달엔 화이팅입니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일단 미국 시장의 동향들 막 따끈따끈하게 끝난 미국 시장의 동향들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요. 가장 5월 말에 또 월말 되게 되면 말일날 이런 거 많이 걱정이 되죠. 예, 소비 지출 PC 지표 요거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되면서 이거 가지고 처음에는 괜찮게 해석을 했는데 미국 시증시가 그래도 출렁했다가 그리고 또 장중에 AI 관련된 종목들 또 쫙 빠졌다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많이 회복했어요. 그러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고 그나마 좀 많이 빠졌던 S&P 500 같은 경우가 오히려 살짝 올라와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쪽은 드는데 일단은 PC 지표 발표된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PC 지표 보게 되면 일단 연준이 많이 챙겨보는 지표죠. 예상치 대비 하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근원 PC는 0.2% 상승했습니다. 월가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근원 PC 헤드라인이죠. 헤드라인은 0.3%로 거의 비슷하다. 그럼 결국에는 전체 물가지수는 2.7%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고 코어 PCA는 2.8% 예상했던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이 정도면은 괜찮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시냐면은 일단 지금 현재 PC 물가지수입니다.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네, CPI 같은 경우도 일단 물론 코어를 또 봐야 되긴 하겠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물가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민했던 거 한때는 인플레이션 뭐 한 10%까지 이렇게 쫙 가다가 쫙 내려왔습니다. 뭐 급하게 갔다 급하게 내려왔죠.
이 상태에서 잘 안 빠져요. 물가가 지금 현재도 좀 떨어지는 듯했다가 그러니까 험피범피한 거죠. 예, 갔다가 내려왔다가 갔다가 내려왔다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고점을 찍는다라고 하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 아닐까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것 때문에 저희 마음이 흔들리죠. 이거 금리 인하 이제 할 것 같아. 근데 아닌 것 같아. 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거기서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결론적으로는 10년물 국채금리 이게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훅훅 뭐 이런 변화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모습들이고 그러면 연준이 보는 PC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PC 지표를 보게 되면 그래도 한 1월 달까지는 구조적으로 꾸준하게 한 작년부터 이렇게 쫙 하고 하락하는 거 보고 안도를 했습니다. 2.5면은 이제 거의 2%대 초반까지 내려오면 연준 목표치 들어왔어. 아이고 됐어 라고 해석을 할 텐데 근데 또 갑자기 또 살짝 올라오는 모습들이 한 2달 동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시장 반응은 잠깐 대기 이러면서 또 고민을 하는 모습들이 살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PC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쫙 하고 튀어가는 모습들이 이때 한번 빼고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2.5와 2.7 꾸준히 하락하는 기조에서 갑자기 상승을 하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건 있죠. 그것 때문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부터 하향으로 다시 2.7 뭐 2.5대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딱 아마 지금 3% 밑에서 지금 하향 그러니까 꾸준히 하락하는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는 특히 PC 쪽에서 요거만 3개월 정도 보인다. 그러면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액션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만 목 빼주고 기다리면 안 돼요.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좀 지켜봐야긴 하겠는데 그 중에서 나오는 이런 물가 관련된 동향들은 구성 항목들은 있겠죠. 그런 쪽은 그래도 지금 분위기 쪽으로는 생각하는 것보다 반전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가는 과정을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쪽에서 한번 좀 체크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제 가장 또 많이 얘기 나왔던 거는 한 올해 들어서 한 120%인가 올랐었던 델입니다. 예, DELL. 실적 안 나오니까 지워버리고 싶어요. 델. 예,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AI가 서버가 마진이 사실상 제로다. 막 나가고 있는데 요거 충격적인 얘기죠. 아니 돈을 못 벌고 있네. AI가 지금까지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성장은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AI. 그러니까 인프라 쪽은 직접 다 B2B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그들이 급하다 보니까 계속 또 투자하면서 그냥 이거라도 내가 사겠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라고 할 줄 알았더니 매출은 늘어나는데 지금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 나는 비중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이 부분이 고민이다라는 쪽으로 얘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약간 충격으로 주다 보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나왔던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종목들 쫙 하고 다 밀렸던 배경이 되겠죠. 근데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아니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뭐 세일즈포스는 어제 밀렸었고 몽고DB 이런 쪽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거 다 어제 쭉쭉쭉 밀렸었죠. 그리고 또 그래도 막판에 엔비디아는 좀 줄였지만은 뭐 TSMC 1%대, 브로드컴 마이너스 2.6%대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96% 이런 식으로 약간 그동안 믿었던 AI 인프라에 대해서 약간 발등이 찍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델 보면은 아마 이거 노트북 쓰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PC나 이것도 PC 사업이라도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매출로는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런 모습들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회복도 더디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들이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너무가 우리 환호한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또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세 번째는 오페크 플러스입니다. 여기서 감산을 하고 있는데 감산을 종료를 앞둔 정책 쪽으로 어떻게 가느냐라는 쪽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감산을 계속 연장을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 쪽에서 또 이거 막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는 이제 다들 오페크 플러스나 아니면 러시아도 재정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 그대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쪽에서 모습들이
나오는 거고 자발적 감산 요거는 하긴 한다고 하는데 막상 데이터 나오게 되면은 계속 또 자기네들 우리 좀 살자 이러면서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들. 게다가 또 여기 미국과 캐나다, 가이아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생산량이 이때가 기회다 라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오페크 중독 쪽에서는 미국이 믿겠습니까? 에너지 수출국으로 바뀐 입장 쪽에서 계속 유가 올라가게 되면 저 밑에 있는 쉐일 오일 팔 수 있겠네.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저거 언제 파나 유가가 올라오게 되면 그때 팔지라고 했던 것들을 계속 펜에서 비용 처리 다 하고 높은 유가 때 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요와 공급 쪽에서 이 공급 쪽에 대한 사이드의 문제들이 계속 또 나오다 보니까 수요는 뭐 여전히 유지가 되면서 또 드라이빙 시즌에서 수요 높다, 중국 살아난다라고 해서 한번 80달러대 이상 거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같이 이어졌던 거 움직였지만 지금은 공급 쪽에서 또 끌어내리는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참 유가도 안정이 저희 입장으로는 안정, 그들 입장으로는 빠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미국 시장 동향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또 관련돼서 매크로 지표 몇 개 한번 볼까요? 일단 환율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달러 흐름입니다. 달러도 최근에 한번 고점은 또 경신했었고 106대까지 갔던 게 105대에서 그래도 많이 좀 계속 또 버티다가 지금은 딱 104대까지 내려와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그런 거죠. 지금 달러를 강하게 가고는 있지만 그런 모습들은 나왔지만 여기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최근 들어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뭐 고용도 그렇고 고용도 이제 다시 약간 슥하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잠깐 미국 시장 그러고 있고 뭐 GDP 성장률도 어제 보니까 1.3% 그러니까 즉 예상했던 것보다 떨어지고 동력들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달러는 약간 그때보다는 약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104대를 깨겠느냐? 이거는 지금 또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5대 근처는 어렵고 104대 근처를 깨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뭔가 변화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러면은 이게 타통화 대비해서 아니면 다른 흐름 대비해서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이냐. 물론 내려올 가능성은 금리 인하를 시도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려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104대가 이탈이 되는 게 확실히 돼야 그다음에 달러가 드디어 약세로 가네 라고 생각이 들 거거든요. 이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이때 그 쌍고가가 나오다 보니까 좀 내려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봐야죠. 달러를 예측하다니 네. 주식도 예측도 하는데 어려운데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이런 달러의 달러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원화는 더 약한 게 이게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흐름 보게 되면 한국의 원화는 한때 1350원대만 들어오게 되면 팍팍 튀는 거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서 팍팍 튀는 거 그러면 추세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럼 추세가 이렇게 연결됐을 때 이거를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한국의 원화는 물론 아시아 쪽에서 그 위안화 그리고 또 일본 쪽도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럼 한번 볼까요? 위안화 동향 한번 볼까요? 이만큼 약한지 달러 위안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위안화 그렇게 큰 변화 없습니다. 그래도 약세는 보인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다고 저희처럼 뭐 이게 새롭게 이렇게 쫙 해서 뭐 지난번 위안화 한번 중국 경제 괜찮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이제 살아난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시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뭐 추세 전환해서 위쪽으로 쫙 뻗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고 엔화 한번 볼까요? 엔화는 뭐 자기 모습대로 가니까 근데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파들까지도 다시 엔화 약세 쪽으로 들어간 모습들까지도 흐름들을 맞춰가는데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는 원화의 흐름들은 좀 많이 약하다. 그러면 이걸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외국인들의 매도세, 외국인들 주식 쫙 팔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불안감 이게 또 반영된다 보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분위기 왠지 또 찜찜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체력 뭐 이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뭐 거기다가 또 외부 분위기 뭐 증시만 보게 되면 뭐 아직 확정되지 않은 뭐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뭐 공매도 관련된 뭐 이런 이슈들 뭐 의무량으로 뭐 환율에 직접 작용하지는 않았지만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보니까 근데 요게 많이 얘기 나온 거죠.
한국의 체력 이 얘기 들으면 또 정치 얘기한다고 또 막 그러실 것 같아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한국의 지금 체력이 중장기적으로 강할 수 있겠느냐. 다들 정부에서 돈 주는 거 너무 좋아라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거고 재정은 재정은 뭐 지금 그렇다고 한국 재정이 완전히 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말은 맞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어떤 돈 풀기 정책이 나갔을 때 그게 과연 그만큼의 재정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 채워 넣을 수 있는 경제 동력이 떨어지는데 되겠느냐 이런 단순한 사실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흐름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가 원화 자산 말고 그러니까 비달러 자산 말고 달러 자산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길게 봤을 때는 똑같이 말씀드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는 추세적으로는 한 번쯤 뭐 시장 흐름 따라서 쭉 뭐 원화 강세 쪽 나오고 하면서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길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즉 원화 약세가 꾸준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변화를 어떻게 누가 무엇으로 깰 수 있을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화 자산 말고 그러니까 달러 자산 쪽으로 그러니까 비달러 자산 말고 달러 자산 쪽으로 계속 또 관심을 가져서 제가 드리는 얘기가 차라리 코인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달러 베이스로 거래하는 걸 많이 권해드렸고 그리고 또 미국 시장 점진적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도 투자 아이디어가 비슷한 게 있다. 미국 쪽이 낫다. 그런 쪽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장 시작 전에서 말씀드릴 때도 종목들을 미국 얘기도 좀 가끔 언급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랬던 얘기가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미국 쪽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있다라고 보시면서 한 번쯤 내 자산에 대한 고려를 계속 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 최근 들어서 일본 쪽에서 금리가 많이 튀었어요. 그래서 좀 우려감이 있다라고 보는데 일본은 뭐 또 지금 예상보다 CPI 계속 또 올라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반영하면서 이제 일본도 금리 인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희가 보는 거는 일단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동향 보게 되면 이틀째 그나마 쭉 밀려줬습니다.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지난번 고점 또 뚫는 거 아니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다가 바로 꺾였습니다. 이번에 1년 여러 가지 사태들 미국 GDP 발표되고 그다음에 PC 물가 발표되면서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뭐 그냥 물가가 안정되는 기조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CME 페드와치 쪽에서 지금 한 9월달 이것도 물 건너갔어 라고 보던 게 잠깐만 하고 52%인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까 9월달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4월달 지표 발표됐죠. 한 5월달이 이제 물가가 딱 하방 압력을 받는 걸로 변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7월달? 제가 보기엔 6월달도 좀 가능성은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그거는 뭐 연준 마음이니까 그런데 아마 한 번은 한 3분기 안에 할 가능성이 적어도 요 안에는 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6월달 가능성도 배제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지표 보니까 그냥 당장 액션을 취할 수는 없겠구나. 그러면 7월이나 9월이나 괜히 또 그렇긴 한데 생각보다 지금 입장은 연준이 급할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급하고 더 급한 건 행정부. 지난번에도 보세요. 7년물 국채금리 제대로 수요가 안 돼서 금리를 팍 올리는 이런 근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죠? 이렇게 비싼 그러니까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4.5 그러니까 세계에서 안전하다는 미국의 금리가 저 정도 되면 사야죠. 근데 채권을 안 삽니다. 불안한 거예요. 미국의 저 부채로 운영하는 국가인데 이런 느낌도 들고 거기다가 또 과거에 그래도 친절하게 사줬던 중국이 딱 쌩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도 자기네 국채 소화할 게 더 많다 보니까 수요도 많이 떨어지고 그게 약간 그런데 일단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그러면은 금리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시작됐구나. 지금에도
높은 금리에 있는 채권 사야지. 이런 수요가 받치게 된다 그러면은 수요 몰리고 가격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떨어지겠죠. 이런 것도 노려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면 미국 입장으로는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지금 부채를 계속 이자를 주는 게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우리 이자를 줘야 되는 입장 쪽에서 그나마 좀 부담이 덜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봤었을 때 지금이 딱 추세선이네요. 4.5 여기 6일을 이탈하기 시작해야 변화가 나올 텐데 이거 이탈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때 요 라인들이 이탈하기가 시작이 돼야 되겠죠. 이게 정확하게는 4.35 밑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변화는 바뀔 겁니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4.35가 이탈해서 제대로 잘 잡는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성장주가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그렇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 네카오 이런 것들도 고개를 쓱 듭니다. 이럴 때는요. 그런데 그 기준대로 될 수 있는 관점들이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서 여기 이탈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이제 새로운 또 테마 아니면 새로운 또 변화들이 주도하는 흐름들이 바뀔 겁니다. 그림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장주도 AI가 움직였던 성장주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전통 성장주죠. 뭐 인터넷부터 게임부터 뭐 지금 거의 막 저 밑에서 널브러져 있는 뭐 코스닥의 소프트웨어 쪽 종목들까지 다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여기서는 AI 관련된 쪽에서 가장 체크해야 될 게 애플이죠. 애플의 AI 쪽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얘기 말고 뭔가 좀 신선한 걸 기대하고 온디바이스 AI 때 뭔가를 보여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잠깐만 뭐 이거 뜬구름 잡는 얘기하네. 그러면 이거 실망이 또 확 커지겠죠. 셀온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셀온이냐 아니면 기대만큼 뭔가 보여줘서 와 이제 드디어 애플이 움직이니까 하반기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쪽대로 뭔가 무럭무럭 투자 아이디어가 잘할지 그걸 또 보시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또 지켜봐야 되겠죠. 맨날 무슨 일정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이거 체크해야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돈이 걸린 문제고 투자에 걸린 액션들이 달린 문제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시겠지만 조금 지나서 내가 자산이 주식하다 보니까 좀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입장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베팅을 하는데 돈도 돈이지만 내 투자 아이디어가 맞다고 해서 거기서 시장이 같이 반응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 여기에 더 희열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투자 아이디어 맞는 것보다 어떻게든 내 돈 뺏기기 싫고 10,000원이라도 진짜 오늘은 내 벌고 끝난다라고 해서 치열하게 매매해서 결과론적으로 저는 계좌로 설명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 저도 그렇게 살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잔잔바리 인생으로 매매를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쭉 돈을 벌다 보니까 안정권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투자 아이디어를 시험하면서도 베팅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또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날이 오겠죠, 저희도? 네, 그냥 직진하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일단 이번 주 그래도 시장은 어려웠지만 과연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를 하면서 그래도 저희를 그래도 나 거기 가서 들어가서 요만큼 먹었다라고 했는지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해운 쪽이 5일 전 대비해서 볼게요. 5일 전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번 주 일주일 전이죠. 가장 어떤 쪽이 강했나라고 보게 되면 중국 기업, 국내 상장 중국 기업 패스 모르겠습니다. 이건요. 해운 솔직히 이번에도 어제 발표됐죠. 매주 금요일이면은 그 운임지수가 발표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SCFI, CCFI 그리고 이것 쪽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또 이거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이건 따로 빼서 종합 보는 거죠. 다 올랐습니다. SCFI가 한 12% 올랐고요. 여전히 계속 올라갑니다.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서비스 쪽에서 운임 쪽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PPI, CPI 다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수입하는 입장 쪽에 미국도 운임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겠죠. 이런 것도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보시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컨테이너선이니까 HMM 이런 것도 계속 또 봐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한 단계 레벨업돼서 그러니까 자리는 좋죠. 이런 때는 들어갑니다. 이게 갔다가 여기까지 딱 들어갔다가 추세 살아있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땡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여기서 딱 멈춰 있어요. 이런 중요한 지지권에 들어오면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6월 드디어 6월 중순
815에서 드디어 제가 교육을 합니다. 와, 예. 네. 요런 패턴들 많이 보셨었죠? 야, 저렇게 가는데 저 사람 차트를 어떻게 설정하길래 기가 막히게 저기 가서 딱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은 저거 팔고 지금 딱 어떻게 저 지지권 검은색이 있는데 저기서 한데 두 번 지지하는데 저기서 사고 사기만 하면 수익이네. 오, 이상하네. 이런 거 궁금하셨던 분, 네, 달려가겠습니다. 예, 잘 봐주시면 나도 김 대표처럼 매매할 수 있다. 제가 모든 이런 것들 다 공개하면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Coming soon. 네, 그거 한번 어렵네요. 네, 네,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일단은 근데 지금 HMM 같은 경우는 CB 전환에 대한 부담감들 아직도 많죠. 이런 것들이 물량 부담이 있다 보니까 좀 약한데 한 번은 빵 뜬다. 그러면 그때 좀 잘 챙기고 나올 수 있지 않나. 근데 단기 평선 이런 거 17,700원 이탈한다 그러면 이건 또 무거워질 수 있어요. 괜히 또 이슈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는데 의외로 뭐 STX 그진로 요지스, 대한해운 뭐 이런 것들이 움직여요. 이게 이쪽은 BDI를 벌크 선우님을 바라보는 쪽이 왜 갈까? 뭐 참 알다가도 모를 이런 쪽이긴 한데 일단은 그거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강했던 종목들 SK가 들어가서 이거는 뭐 패스하겠습니다. 네, 회장님의 일신상의 사유가 이런 식으로도 반응을 하는데 시장은 그런 거죠. 지금까지 SK 앞으로 2030년 가면은 목표 시총 우리는 200조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의 그 2020년도인가요? 네, 코로나19 때 와 진짜? 라고 했던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서 11조입니다. 그럼 이때는 얼마였단 얘기예요? 10조 초반에서 간당간당 하던 게 이렇게 올라와서 11조. 그러면 시장의 반응은 이번에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셨겠지만 이걸 통해서 혹시나 지분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얼마나 회장님 죄송합니다. 예, 뭐 한때는 저도 녹을 받고 있던 SK 공채 일원으로서 그룹 공채 일원으로서 뭐 제가 뛰쳐나오긴 했지만요. 뭐 그 어떤 회장님과의 대화 이럴 때서도 몇 번 뵙긴 했지만 얼마나 운영을 못했으면 그러니까 제일 최고에 있는 지주사잖아요. 얼마나 성과가 안 나왔으면 시장이 차라리 이게 오히려 변화의 조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나오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기에 이렇게 쓰긴 하네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정리가 돼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많은 현금을 어떻게 구할 거야라고 하다 보면 또 시장의 색깔과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고는 일단 이 자리 한 18만 5천 원대 부근이면 나 SK 때문에 나 많이 힘들었어. 요 이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또 한번 장기간에 물리셨던 거 좀 빠져 나오시고 다른 쪽으로 내가 SK로 여기 한 18만 5천 원, 20만 원대 근처 여기서 나오지만 여전히 나는 한 마이너스 40%에 정리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또 다른 쪽에 기회를 삼아 가느냐? 아직 그래도 저희는 하반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6월 달이다 보니까 반기 어차피 5월 달까지는 글렀고 또 보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 하반기에도 없을까요? 예. 한국 시장은 좀 박스권을 그리거나 아니면 좀 많이 위축돼서 오히려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럴 때 삼성전자가 위축되면 삼성전자가 재미없고 박스권을 그리거나 밑으로 밀리면은 시장은 오히려 매매하기는 더 좋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여졌고 삼성전자가 약하고 시장이 약한데 종목들은 막 살아나면서 추세를 막 끌어가는 종목들이 나와요. 아시는 것처럼 이런 새로운 쪽에서 테마들이 나오는 거. 삼성전자가 만약에 나 안 되겠다, 자 가겠다라고 쭉 가게 되면 그때 순간은 오히려 나머지 갔던 테마들 좀 움직이려고 했던 것들을 다 우르르 일로 돌아가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기회긴 기회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기회니까 이걸 마구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기회다. 조금 들어가 보고 어차피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은 아니잖아요. 이거 해서 삼성전자 지금 사가지고 73,500원 사서 거의 10만 원대 가서 50% 먹을 거야 할 수 있는 쪽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가격 메리트 있으니까 들어가는 정도. 그리고 나머지 역시 삼성전자가 위축되어 있을 때 다른 쪽으로 액션을 해서 챙겨낼 거야.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게다가 화장품 쪽, 아이고 뜨거웠습니다. 뭐
화장품 쪽에서는 뭐만 저 화장품의 무늬만 붙어도 팍팍팍 가는 쪽이었었고 그래도 어제 보니까 오후장에서는 좀 올라온 종목들 목에 차서 좀 줄줄줄 흘러내리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탄력들은 다르다. 그런데 화장품에서 요거 하나는 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르모레 퍼시픽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화장품이 지금 시총이 이제 10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주도 섹터가 된다. 확신이 들고 이게 맞겠다라고 보는데 주도 섹터가 되는데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아니면 또 기관이나 어떤 이거 좀 넉넉하게 사겠는데? 라고 했을 때 주도 섹터와 그 해당되는 섹터가 좀 다 보게 되면 시총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약간 전부 다 합쳐도 한 20조 될까요? 이 정도쯤 되는 입장 쪽에서 이거를 딜링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아직까지 뭐 실리콘2 올라와도 뭐 2조대 정도쯤 그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플레이가 안 되다 보니까 모르겠다. 아모레 퍼시픽만 계속 사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종이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이 맞습니다. 이걸 보고 동향들 같이 지켜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 다 한 종목씩 뭐 화장품 말씀드렸으니까 잘 가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종목은 그래도 이번에 성수기다라고 하면 미국 쪽에서 변화를 받는 쪽이다 그러면 코스메카 코리아 이게 그래도 잉글 우드랩과 함께 미국의 선크림 쪽에서 성수기다 보니까 부각을 받는 것 같고 한국 콜마 원료 쪽에선 선크림 원료 뭐 지금 AS테크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조 맛집은 이쪽이죠. 이것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게다가 또 에이블 CNC 이것도 말씀을 드렸던 게 에이블 CNC 토니모리 개인적으로는 요거 두 개를 언급을 좀 드렸었죠. 이거는 다이소에서 갔더니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토니모리 이것도 꾸준히 올라가는 쪽인데 그러면서 채널의 다양화를 여기서 이용을 하면서 내 브랜드를 팔고 있더라. 이런 회사들 괜찮겠네라고 보는 쪽이 있었고 게다가 이거는 아직 화장품 쪽으로 분류 안 되지만 원익도 한번 말씀드리기 있었거든요. 네. 이런 자리에서 그냥 뻑 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없어요. 네. 다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잘 가네요. 제거 호구 팔았는가 그러면서 그냥 쭉 또 달려가네요. 네.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런 쪽도 뭐 시장에서는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 만약에 시장이 안정 찾고 또 한번 힘을 내기 시작한다. 그럼 많이 올랐던 섹터는 또 주춤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좀 어떤 강하게 또 지금부터 드라이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다는 것들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하나만 모아간다. 저는 APR 이거는 계속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어요. 여기서 신규 매수로 뻑 사는 자리 아닙니다. 지금은 부담이 있다 보니까 옆으로 횡보라든가 아니면 살짝 이렇게 눌러주든가 이런 때 나왔을 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갖고 계신 분들 뭐 부담 없는 비중은 어디 한번 가보자. 여기가 시가가 결정되고 쭉 밀렸던데 그때 시가가 44만 원대가 있죠. 44만 원, 45만 원. 네, 한번 부담 없는 비중만 한번 가보입시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 들어서 전력 설비, 전력 ESS 이쪽들 상당히 강했습니다. 전력 설비 쪽도 뭐 HD현대일렉트릭 물론 이거는 저게 좀 들어왔어요. 그 MSCI 리밸런싱 쪽에서 들어왔던 외국인들 자금들이 있다 보니까 종가에 쫙 끌어올린 것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점은 역시나 기회되면 들어가는 거 맞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꼭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PPI, 그러니까 즉 전력기기 관련된 변압기 PPI가 지금 어떤 단계냐면 계속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살짝 정체돼 있어요. 이게 밑으로 살짝 하향한다. 조정에 빌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염두를 하시고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고 또 ESS 쪽 뜨겁죠? 이쪽 종목들 계속 체크하고 보는 거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보통 이제 LS 일렉트릭 이것도 고점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것저것 다 모르겠다. 그러면은 LS 이거를 적정한 자리에서 약간 쌍고점 느낌 나죠? 이런 거 좋은 겁니다. 쌍고점 느낌 나서 쭉 밀리는데 막상 지분은 외국인들은 쭉 하고 사고 있다. 이런 것들 그러면 관심이 높은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의도가 계속돼 있다. 그러면은 어디서 사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 눌리는 자리들 한번 잘 보시면서 일단은 대응을 해가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수산주 이건 뭐 그냥 기임이 만든 효과라고 하다 보니까 이건 일단은 한번 내려오면 또 플레인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쪽 잘 모르겠다. 패스.
원자력 관련된 쪽들 강하죠. 원자력 쪽은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수산주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도 있었을 거예요. K 컬처가 연장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K푸드 그다음에 K팝 나왔었죠. 그다음에 K 푸드 나오기 시작하고 K 뷰티 화장품 나오고 의식주 쪽에서 네, 의의가 안 갔다 이런 얘기 좀 드렸었죠. 좀 발동을 거네요. 근데 이건 물론 갭이 만들어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예, 여기서 그때 말씀드린 거 재고 자산만 이제 막 떨어져서 이제 확 죽어가는 모습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움직입니다. 의류 쪽도 한번 잘 털어야 되겠죠. 저희가 감성 코퍼레이션만 보는데 네. 또 인기 있는 브랜드가 딱 턴만 하기 시작해서 움직인다. 이것도 몰아칠 준비하셔야죠.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원자력도 이것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차피 결국에는 지금 전력기기 전선 간다. 그래도 어차피 돌아서 뭐가 부족한데 전력이 부족한데 그러면 당연히 가서 뭐 신재생부터 이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원자력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었고 게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력과 LNG 그 복합화력 발전 이 두 가지가 주축일 것이다 그러면서 LNG 복합화력 발전 보게 되면 플랜트 관련돼서 들어가는 부품 쪽에서 또 봐야 될 거 많습니다. 그거는 예,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이번 주 미국 시장과 그리고 또 나왔던 경제 매크로 지표들 한번 찾아봤고요. 섹터 이번 주 강했던 것까지 좀 찾아봤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네. 5월 달도 이렇게 가는구나. 예, 6월 달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예. 지금 마인드가 많이 위축돼서 그냥 또 투자도 무슨 투자야. 아이, 보기도 싫은데. 그래서 이렇게 너덜너덜된 이 마음. 이거를 어떻게 딱 꼿꼿이 또 지켜가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예. 안 되는 거 정리에다가 이것도 손절하고 글로 가면 또 손해보는 거. 예. 해보셨습니까? 예. 해봐야죠.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들이대고 거기서 가서 봤는데 기회를 찾아서 매매해서 조금이라도 수익 내고 그다음에 받고 그다음에 또 뭐 살까? 이렇게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나 싶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힘들 때가 그때가 기회더라고요. 예, 저도 많이 느꼈던 것처럼 계좌 뭐 크게 펑크 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가 정신 차려서 매매하다 보니까 그때 항상 또 올라오더라고요. 예,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그리고 힘내시면서 주말 이것저것 잘 정리해 보시고 다시 한번 화이팅하는 6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